네, 안녕하세요. 네, 강계석 교수입니다. 자, 이제 아마존 해외 쇼핑몰 창업 실무 이 과정의 2주차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1주차, 이제 2주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자 등록이 된 셀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실무 과정이에요. 뭐, 이 교육에서 돈 얘기를 꺼내면 좀 죄송하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정에 공부를 하다 보면, 매출을 직접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뭐 인터넷상에서 특히 글로벌 이커머스 인터넷 환경하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모든 정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지금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온라인 수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경쟁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서 가까이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최고 강대국들이요 모두 우리나라보다 글로벌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 이름을 들으면 더 잘 이해되실지 몰라도 아마존 그럼 당연히 이건 미국에서 대표적인 이커머스인데 글로벌 모든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이커머스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벌써 아마존이 있지만 또 자체적인 어떤 글로벌 이커머스 브랜드인 라쿠텐이라든가 아니면 큐텐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이커머스가 벌써 빠르면 10년 이전부터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윈 회장이 만든 알리바바 그룹 속에 있는 여러가지 뭐 1688.com이라든가 아니면 알리바바닷컴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이커머스들이 우리나라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다 벌써 빠르면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글로벌 이커머스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온라인 해외 수출 이커머스를 활용한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마 이걸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 분야에서는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뭐 강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는 첫 번째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장 판매를 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노출과 클릭과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예,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존에서의 판매 방식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뭐 셀유어즈와 뉴리스팅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셀유어즈는 기존 상품, 기존에 이렇게 있는 상품,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나도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게 만드는 판매 방식. 이거를 셀유어즈. 그럼 뉴리스팅은 뭐냐? 뉴리스팅은 한 번도 아마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 근데 여기에서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순창 고추장이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이 순창 고추장을 만약에 2개를 판매하겠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2개짜리 묶음이 없으면 뉴리스팅. 똑같이 1개짜리를 판매하겠다 그러면 뭐요? 이거는 셀유어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포장김이 50시트짜리가 50시트, 50장짜리를 나도 팔겠습니다. 그럼 이건 셀유어즈지만, 만약에 50장짜리를 내가 2묶음짜리를 한번 팔아보겠다. 이러면 지금까지 2묶음짜리가 없으면 그건 뉴리스팅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꼭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셀유어즈 상품은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셀유어즈는 뭐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품을 나도 팔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상품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상세 페이지를 같이 쓴다. 그러니까 이 밑에 내 이름이 들어갈 뿐이지 내가 새롭게 상품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요거는 실습을 한번 더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뉴리스팅은 뭐예요? 아예 상품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뭐라 그랬어요?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뭐라 그랬죠? 셀유어즈 상품, 특히 셀유어즈 상품은 벌써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잖아요. 이런 상품들은요, 특히 정식 브랜드를 소유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전 허락을 받아야지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등록을 해놨으면요, 그 등록한 상품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브랜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브랜드는 그래서 어디 있다 그랬어요? 브랜드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 설명하는 밑이나 여기 밑에 또는 위에 있다 그랬어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지금 청정원이 브랜드예요. 그죠? 이 제품은 뭐가 브랜드예요? 여기 보면 명가가 원래 브랜드인데 누가 등록했는지 코리아 A씨라고 등록을 했네. 그죠? 코리아 A씨.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이게 브랜드인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건 제품명 밑에 적혀 있는 게 브랜드인데, 밑에 적혀 있는 게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소유한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이 전체 제품에 대해서 나도 팔게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제일 오해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혼란을 겪는 게 뭐냐면, 보통 제품의 브랜드는 이 사진을 보고 여기 적혀 있는 거, 이거 여기는 지금 명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브랜드 맞아요. 근데 아마존은요, 이 제품을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 그 뉴리스팅이라 그러죠. 뉴리스팅을 할 때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이 브랜드를 입력을 하면 그게 이 제품의 브랜드와 다르더라도 인정을 해준다고. 그냥 입력한 걸 인정해준다고. 웃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등록하는 건 누구다? 최초로 제품을 등록하는 사람이 브랜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처음에 브랜드를 등록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제품을 등록하는 사람이 브랜드를 등록하는 거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최초로 제품을 등록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서 뉴 리스팅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브랜드를 나는 이걸 쓸게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하고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 브랜드가 이 제품의 브랜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 등록할 때 뭐예요? 청정원이라고 누가 등록했어, 이 제품은. 근데 이거는 맞잖아. 오푸드가 청정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이름, 제대로 된 이름을
브랜드로 써서 등록을 했으면 이게 브랜드가 잘 된 거예요. 그죠? 이걸 제일 처음에 누가 등록했는지. 근데 이거는 보면 원래 명가라는 브랜드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처음에 이 제품을 등록할 때 코리아 AC라고 등록을 했어. 그러면 이 제품은 코리아 AC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얘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뭘 할 수 있다? 셀유어즈를 할 수 있다. 요 개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제품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셀유어즈가 가능해요? 청정원. 이 제품은 코리아 A씨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뭐를? 셀유어즈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번 주에 아마 이런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셀유어즈 상품은 판매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정식 브랜드를 소유한 자에게만 허락을 받아야지 판매할 수 있다. 아시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규칙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된다. 알았죠? 셀유어즈 상품은 판매하기 전에 모든 기존에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은 브랜드가 다 있다 없다? 있다. 그 브랜드는 어디 있다? 제품명 밑이나 바로 위에 있다. 제품명, 이게 제품명이에요. 밑이나 아니면 어떨 땐 위에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 위나 밑에 있는 영문자가 뭐다? 브랜드다. 자, 그러면 브랜드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셀유어즈는 그런데 뉴리스팅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제품을 등록할 때 처음 제품 등록하는 사람이 이 제품은 이 브랜드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조건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브랜드예요 라고 할 때 그냥 아무 브랜드라고 쓰면 다 등록이 될까요? 제품이? 그렇진 또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리스팅 상품은 최초로 누가 등록을 할 때 그 브랜드를 사전에 아마존이 뭘 할 수 있대? 브랜드 승인을 받은 것들만 입력을 해야지만 된다. 아시겠죠? 뉴리스팅 상품은 제일 처음에 뭘 넣어야 돼요? 브랜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브랜드를 딱 넣었을 때 아마존이 뭐 예를 들면 아까 청정원, 이 제품이 청정원이에요 하고 청정원 브랜드를 딱 넣었을 때 아마존이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한 번도 아마존에서 써본 적이 없다면 에러 코드가 떠요. 그러니까 제품 등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아예 브랜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제품 등록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뉴리스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브랜드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를 입력을 하면 그 해당 브랜드 영문자가 아마존에서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브랜드 영문자면 이거 나 처음 들어봐. 이 브랜드 영문자로는 등록이 안 돼. 제품 등록이 이렇게 뜬다고요. 이게 에러 코드예요. 만약 그 에러 코드가 뜨면 이게 에러 코드 5665라고 하는데 이게 뜨면 어떻게 돼요? 내가 최초로 등록한 셀러가 어떤 특정 상품을 등록할 셀러가 뭐를 해야 된다? 네, 브랜드 해당 그 영문자에 대한 브랜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서는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브랜드 승인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뉴리스터가 하는 거예요. 상품을 최초로 등록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품을 최초로 등록하는 사람이 청정원을 브랜드로 제품을 등록할래요 라고 청정원 쓰면 어떻게 돼요?
청정원을 한 번도 쓰임이 없었으면 이거 등록 안 됩니다. 이 브랜드 등록 안 됩니다. 이 브랜드 승인부터 받으세요. 이렇게 뜬다고요. 근데 만약에 코리아 에이시라고 브랜드를 입력했어요. 그럼 지금 솔직히 코리아 에이시는 있어 없어? 제품이 있잖아요. 아마존에. 이랬을 때 코리아 에이시라고 치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 승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뉴리스팅을 할 때 브랜드 승인을 정식 브랜드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약식, 이걸 비브랜드라 그래요. 비브랜드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승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식 브랜드 승인과 비브랜드 승인으로 나눠진다. 아시겠죠? 정식 브랜드 승인과 비브랜드 승인으로 나눌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식 브랜드 승인은요, 일단 먼저 뭐예요? 승인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승인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승인 준비물 첫 번째가 해당 이커머스가 소속된 어디? 네, 국가의 상표 출원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하려는 국가에 등록하려는 상표 브랜드죠. 이게 브랜드의 출원증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아마존 미국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게 미국의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미국 상표 출원증이 특정. 예를 들면 내가 미자라는 그냥 개석이라고 할게요. KKS라는 브랜드를 등록해서 그 밑에다 제품을 깔고 싶어. 상품을 등록하고 싶어. 뭘로? KKS라는 브랜드로 상품을 등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KKS라는 상표가 미국의 상표 출원을 위해서 출원증이 나와야지만 정식 브랜드 승인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가 첫째, 해당 브랜드가 소속된 이커머스가 소속된 국가에 등록하려는 상표 출원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아시겠죠? 이게 있어야 돼요. 등록하려는 브랜드 영문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딱 떨어지죠. 왜? 이거는 등록하려는 게 청정원이니까 이 제품에 청정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끝에 청정원이라고. 여기 한글로 된 건 안 돼요.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청정원이라는 이 상표가 미국의 상표 출원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당 이커머스가 소속된 국가에,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특허청에 상표가 출원돼 있어야 된다고요. 청정원 등록하고 싶은 상표가. 이거는 만약에 정식 브랜드로 하려면 코리아 A씨라고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코리아 A씨라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 정식 브랜드로 승인받긴 힘들어요. 그러면 비브랜드는 뭐냐? 그대로예요. 뭐다? 요거만 해당돼요. 요거만 해당돼요. 등록하려는 브랜드 영문자가 상품에 영구적으로 각인된 상품 실사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실사 이미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뽀샵 같은 걸 안 하고 그 제품 자체가 어디서 보이는 거, 예, 그 제품 자체가 어떤 뽀샵 처리가 안 하고 보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찍으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제품 예를 들면 네, 이 제품 CLA 제품 이걸 등록하겠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등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손에다 놓고 이 제품은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추럴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죠. 내추럴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 내추럴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가 안 보이네. 플러스 잘 안 보이죠? 플러스라고 돼 있어. 그죠? 플러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사진을 놓고 딱 찍어서 이 전체가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손가락도 나와야 돼. 이게 실사야. 실제 사진. 뭐가 나온? 브랜드 로고가 나온. 예를 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영문이니까 좀 그러네. 자, 예를 들면 내가 찾으면 뭔가 해보려고. 재밌어 봐. 뭐가 좋을까요? 잠깐만요. 없네. 없어. 됐다. 이거 좋다. 이거 뭐예요? 왜 초점이 안 맞냐? 슉. 자, 이거 종이나라라는 브랜드고요. 제품명이 투명불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나라가 영문으로 적혀 있으면 이 브랜드 등록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꾸 찍으면 돼. 이렇게 자꾸. 아시겠죠? 이러면 이거는 종이나라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뭐야? B브랜드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B브랜드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식 브랜드는 어떤 거예요? 정식 브랜드는 이렇게 된 사진과 뭐가 있어야 돼? 이 종이나라라는 이게 영문으로 돼 있는 게 미국의 특허청에 상표 출원증까지 있으면 정식 브랜드. 아시겠죠? 이걸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이 서류들을 넣어주면 어디다가 아마존에 넣어 신청을 하면서 같이 제출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승인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승인이 되고 나면 승인 결과 혜택 또 마찬가지죠. 여기도 승인 결과 혜택 둘 중에 당연히 혜택은 뭐가 많을까요? 정식 브랜드가 많으니까 일단 B브랜드부터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B브랜드는 국가에 그 해당 국가에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순전히 뭐만 해요?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한 거. 그래서 혜택이 뭐야? 딱 하나야. 해당 승인받은 브랜드로 뭘 할 수 있다? 예,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쪽처럼 정식 브랜드로 등록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가 있느냐? 혜택이. 첫 번째가 당연히 승인받은 브랜드로 뭘 할 수 있다?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네, 등록할 수 있다. 이거만 되니 그게 아니지. 또 정식 브랜드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죠.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게 B브랜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식 브랜드는요.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또 밀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보여드릴까?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아마존 자, 이거 먼저 바꾸라 그랬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우리나라에 배송할 수 있는 제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꼭 뭘 적어야 된다? 예, 10001 이거 뉴욕 우편번호예요. 뉴욕 우편번호로 바꾸고 여기서 이제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푸드.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이 제품이었죠. 이 제품. 자, 이 제품. 야, 고추장이 잘 팔리나 보네. 제일 위에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브랜드가 뭐예요? 청정원이죠. 근데 뒤에 스토어라는 게 붙었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브랜드명을 치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기업의 홈페이지처럼 스토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정식 브랜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김도 있나 볼게요. 김. 김이 안 나오네. 뭐 김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고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제품 미니 꿀약과. 자, 이 제품 들어가 보니까 이 제품의 브랜드는 뭐예요? 삼립이죠. 그죠? 삼립. 근데 삼립은 스토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B브랜드도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서 가로 열고 해둘게요. 정식 브랜드라도 뭐예요? 스토어를 자의에 의해서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딱 정식 브랜드라고 무조건 브랜드를 만들어서 스토어를 만들어서 스토어라고 꼭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토어는 무조건 정식 브랜드인데 이렇게 브랜드라고 써있는 뒤에 요거 붙은 이 브랜드는 이게 정식 브랜드일지 아닐지 모른다 그 소리예요. 확인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세 번째 정식 브랜드는 여기 뭐예요? 이게 상품 사진이잖아요. 상품 사진 이미지에 뭐를 넣을 수 있다? 동영상을 입력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리아 푸드에서 아까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순창 고추장. 자, 들어가 보니까 왜 안 들어가시지?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비지터 어쩌고 저쩌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돼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 동영상이 있다고. 이렇게 동영상 응? 동영상이 있다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건 뭐다? 예, 정식 브랜드 아니면 못 올린다.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맞아요. 상품을 설명하는 뭐예요?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뭐에?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B브랜드는 그렇게 못하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사진도 동영상도 없지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미지가 없죠? 뭐만 있어요? 제품 인포메이션과 제품 설명도 얘는 안 해. 너무 성의 없이 했다. 근데 성의 있게 하더라도 여하튼 제품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다 없다? 못 올린다. 아시겠죠?
이런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럼 비브랜드는 딱 요거 하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도 올릴 수 있지만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요, 상품에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럼 못한다는 겁니다, 비브랜드는. 그리고 또 어떤 거, 상품을 특정 위치라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특정한 위치예요. 이런 데다도 브랜드, 정식 브랜드 상품 아니면 광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정식 브랜드 제품과 비브랜드 제품의 차이가 뭐냐? 가장 중요한 바로 잠깐 쉬었다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지금 벌써 30분이 돼가니까 잠깐 쉬었다가, 정식 브랜드와 비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마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쉬었다가 올게요.